네, 안녕하세요. 차일모 자동차 리뷰입니다. 오늘은 이 현대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을 해볼 거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공식 전비는 5.2kW/C네요. 1회 충전 거리는 얘는 아마 큰 휠을 가지고 있어서 295인데 오늘 운행을 해보면서 실 전비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연비라고 쓰네요. 전비라고 써야 되지 않나? 실내가 일반 캐스퍼랑 조금 다른 게, 원래 그냥 캐스퍼는 여기 기어붕이 있거든요. 기어붕이 없어지고 이 컬럼식 기어 레버가 생겼습니다. 컬럼식 기어 레버가 생기고, 잠깐, 컬럼식 기어 레버가 생긴 건 생긴 거고요. 여기 360도 카메라가 있는데, 와, 경차의 옵션이 이제 360도 카메라가 있네요. 근데 참고로 이 차는 경차가 아닙니다. 차 크기가 배터리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차의 길이를 좀 더 늘렸어요. 그래서 차가 길어졌기 때문에 경차는 아니지만 전기차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경차 혜택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핸들도 여기 아이오닉처럼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고, 레이 EV에는 없고 이 친구에는 있는 점이 바로 이 V2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안에서 전기를 막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뒷자리도 일반 캐스퍼보다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쪽에 이런 귀여운 팔걸이도 있고요. 여기 보면 가방 같은 걸 걸 수 있는 고리가 숨어 있죠. USB 타입C,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이 화면도 뭔가 좀 와이드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시승 코스는 31.4km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저기까지 가는 동안 또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계기판도 풀 LCD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스노우 모드까지 있네요. 오늘은 일단 노멀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77%인데 246km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켤 때 들어오는 이 모니터 화면 있죠. 그것도 있네요. 경차에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답게 이런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에코 모드로 할 때 주행거리는 지금 77%에 252km가 뜨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237km가 뜨네요. 아무래도 이런 출력이나 배터리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비도 지금 리셋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비랑 재원상의 전비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쾌한데요. 보통 이제 이 캐스퍼, 그냥 자연흡기 캐스퍼는 좀 느리거든요. 사실 전기차라 그런지 역시 빠르고요. 이런 경차 같은 차에 전기차 이러면 여태 파크 EV도 있었고 레이 EV도 있는데, 이런 작은 차에 나온 전기차 중에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차가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레이 EV와 기아 EV3의 중간에 있는 그런 차의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도 이 핸들 모양 아이콘과 차로 유지 기능이 두 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장거리 주행을 할 때 꽤나 편안합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감지하는 게 터치 타입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터치 타입입니다. HDAA,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감지 기능은 이 압력식이 아닌 터치 타입이고요. 물리적인 힘으로 감지하는 것보다는 터치 타입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핸들을 살살 잡고 있을 때는 내가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뜨면은 되게 기분이 별로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했다가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을 살포시 올려놓기만 해도 손을 올려놓는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런 타입의 감지기가 달려있고요. EV3나 코나 일렉트릭은 이 HDA 기능을 켰을 때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도 변경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그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상관없죠. 운전자가 하면 돼요. 이 소음 측정기가 있거든요. 제가 데시벨 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차 EV3와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이랑 테스트를 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승 코스 때문에 노면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속도는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63, 64 정도 수준으로 59, 60이었던 EV3와 아이오닉 6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한 4에서 5dB 정도 더 시끄러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건 사실 참고용입니다. 왜냐면 제가 측정하는 게 올림픽 대교인데 지금은 자유로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다르고요. 하지만 속도는 비슷하다는 점. 그냥 쾌적합니다. 왜냐면 보통 경차는 빨리 가려면 부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이 AC 버튼이 부스트 버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전기차는 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출력 저하나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에어컨을 좀 많이 틀어도 출력 저하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꽤나 시원하게 갈 수 있고요. 힘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아볼게요. 이러면 전비에 좀 영향을 끼치긴 한데 막 몸이 이렇게 뒤로 갈 정도는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리스폰스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라고 있는 게 스포츠 모드니까요. 네, 지금 한 14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전비는 지금 8.4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회생제동도 다른 전기자동차와 같이 I 페달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이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가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 6 전기차를 좀 탔는데 그 차는 전비가 5점 몇 킬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가벼운 차라 그런지 지금 8km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전기차도 전비운전 노하우가 있겠죠. 캐스퍼가 원래는 경차잖아요. 이 차는 이제 길이를 늘린 캐스퍼라서 경차는 법적으로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히 경차 자리에 주차해도 되는 경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경차가 아니지만 경차의 작고 편안한 그런 기질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경차들이 주차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차가 이제 천천히 간다고 빵빵 소리를 종종 듣곤 하는데 이 차는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 웬만한 소나타 이런 차만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공식은 315km인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도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아마 300km 좀 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캐스퍼에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도 많이 하고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풀악셀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서 유난히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현대 기아차종 최초로 급발진 방지 장치는 아니고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차의 컴퓨터가 이 사람은 앞에 벽이 있는데 지금 풀악셀을 밟고 약간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차가 0점 몇 초 만에 판단해서 급정지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적용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줬을 만한 그런 옵션인데 이제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로 적용이 돼서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전기차나 다른 차량에도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레이 전기차, 레이 EV와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경차의 전기차고 가격도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레이도 공간도 넓고 또 레이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각지고.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레이는 CATL이라는 중국 회사의 LFP 타입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LG 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국내 브랜드죠. LFP 배터리가 아닌 NCM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엔진 자동차가 휘발유, 디젤 이렇게 다른 연료가 있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도 LFP 타입의 배터리냐 NCM 타입의 배터리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LFP 배터리는 중국 회사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중국 차들 BYD나 뭐 이런 차들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M은 현대자동차가 옛날부터 밀고 있는 그런 타입의 배터리고요. 소재로 보자면 LFP 배터리는 구하기 쉬운 소재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NCM 배터리는 구하기가 어렵고 조금 더 비싼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과 레이 EV를 고민 중인 분들은 배터리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는 사실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을 다 끄고 풀악셀을 하면 막 휠스핀이 막 나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캐스퍼는 그런 게 컴퓨터로 제어가 되는지 트랙션 컨트롤을 다 끄고 스포츠 모드에서 풀악셀을 해도 휠스핀이 끼기익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더 제어를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이 차가 더 길고요.
근데 사실 레이는 경차고 얘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이 한 단계 윗급이긴 하죠.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운전해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일못 자동차 리뷰였습니다. 네,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이게 무슨 장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벨트 해야 되죠? 네. 볼까요? 제가 기어를. 네네. 지금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오.